안녕하세요. 치아지수 올리는 황지수 원장입니다. 저는 앞니 치료를 많이 하는 치과의사로서 환자분들의 다양한 앞니 고민을 현장에서 듣고 있는데요. 특히 벌어진 앞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앞니 벌어짐의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치아 교정, 두 번째로 라미네이트, 세 번째로 레진 수복이 있는데요. 치아 교정이 치아에 어떤 것도 부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만 오랜 치료 기간과 더불어 치아를 이동시킬 뿐 치아 모양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셋 중에 조건만 된다면 레진 수복 방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치아 삭제를 하지 않으면서 앞니 전면에 라미네이트와 같은 보철물을 부착하는 것도 아니고 딱 국소적으로 그 벌어진 틈만 채울 수 있어서 자연 치아에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는 레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진으로 국소적인 틈을 채우는 것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니 벌어짐 레진 치료 시 좌우 대칭적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치료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레진의 조기 탈락이나 변색을 줄이는 시술 방법, 끝으로 레진 분리 수복의 중요성과 예외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알찬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틀어지면서 벌어진 앞니 사이에 레진을 수복한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의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벌어지면서 안쪽으로 살짝 틀어져 보이는데요. 이렇게 벌어진 틈 안에 정중선을 그어보면 사진상 왼쪽 치아의 빈 공간이 훨씬 많고 살짝 7시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벌어진 틈 사이 좌우 치아의 길이, 각도가 약간 정도 차이 납니다. 30분이 흐른 뒤 레진 치료의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좌우 대칭이 아주 잘 맞춰졌는데요. 원래 이렇게 생겼던 치아처럼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앞니 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틀어지면서 벌어졌던 치아 사이 각도와 길이, 비율 모두 반듯하게 대칭을 이루며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치료 후 거울을 보시며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말씀하시면서 계속 놀라워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요. 이 말씀이 앞니 치료 후 환자분들께서 제게 제일 많이 해주시는 피드백인데 언제 들어도 뿌듯합니다. 이렇게 벌어진 틈이 좁고 한정적이지만 그 안에서 레진 디자인 결과를 얼마만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또 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렇게 각도나 기울기까지도 어느 정도 개선되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타 치과에서 앞니 레진 치료를 이미 받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레진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레진이 살짝 깨지고 무엇보다 대칭이 잘 맞지 않아서 재치료를 위해 내원해 주셨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한눈에 봐도 이 치아만 뚱뚱해서 미적으로 매우 보기가 안 좋습니다. 기존 레진은 이렇게 좌우 치아 크기와 잇몸 라인이 모두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시각적으로도 안 좋지만 여기 기울어진 작은 틈 사이로 음식물도 자주 껴서 구강 관리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레진을 좌우 각각 치아에 균형 있게 수복한 게 아니라 대칭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 치아에만 레진을 쌓아 올린 경우에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30분 후 모습입니다. 좌우 치아에 각각 레진으로 수복하여 대칭을 잘 맞추었고 정중선과 잇몸 라인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춰서 환자분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던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벌어짐 이격이 매우 심했던 경우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앞니 사이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아랫니에도 군데군데 이격이 확인되지만 환자분은 가장 스트레스가 심한 윗니 사이 벌어짐만 우선 개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윗니 벌어진 사이 치아 길이도 좌우가 맞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벌어짐이 심할 경우 대부분 치과에서 라미네이트를 진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미네이트는 모양과 색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이 있는 치료법인데 이 환자분의 경우 지금 치아가 전반적으로 얼룩과 변색이 매우 심한 상태인데요. 윗니 두 개를 라미네이트 하더라도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색상을 맞춘다고 해도 앞니 두 개만 이질적으로 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라미네이트까지 하기에는 환자분 입장에서 더 비싼 치료비가 들지만 결과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기에 저는 레진을 권해드렸습니다.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이격이 넓은 벌어짐도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레진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치료 결과를 보겠습니다. 언제 그랬냐듯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짐이 메꿔진 모습입니다. 사진을 겹쳐서 보면 완전 다른 치아 형태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치료 사례의 경우에는 좌우 치아 크기와 공간을 적절히 분배하면서도 좌우 길이도 맞게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이렇게 치료 후 벌어진 공간이 깔끔하게 메워졌고 치아 색상도 최대한 주변 자연치와 유사하게 조정해서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환자분께서도 몇십 년 동안 큰 컴플렉스였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모양이 바뀌어서 너무 좋고 기쁘다고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레진의 탈락과 변색을 최대한 늦추고 안정도를 높이는 것은 치과의사에게는 늘 게을리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레진의 조기 탈락과 변색을 줄이고자 제가 레진 시술 시 반드시 시행하는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표면 처리 과정인데요. 레진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치아 표면을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에칭 전에 이 사전 치면 세마 과정을 거쳤는지 유무는 레진의 접착력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칭 작업입니다. 파란색 유동성 고체인 인산을 이용해서 치아 표면의 마찰력을 강화하는 건데요. 에칭이라고 하는 작업은 범랑질에 붙이는 레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 방습 유지입니다. 습기는 레진의 적이기에 치료 전 과정에 있어서 습기를 완벽히 차단하여 레진의 조기 탈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레진을 최대한 매끄럽게 수복하여 경계선을 거의 없앱니다. 치아와 레진의 경계가 이질감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진짜 혼을 갈아 넣는다는 심정으로 레진을 다듬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와 레진의 경계가 느껴지면 그 부위에서 음식물이 끼거나 걸리기 시작하여 탈락과 변색이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레진은 어떻게 보면 치과에서 쓰는 흔한 재료라고 볼 수 있지만 치과 의사가 얼마나 떨어진가 변색을 신경 쓰며 시술했느냐에 따라 지속성 차이는 또 확연히 발생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앞니 벌어진 레진 수복의 대원칙은 양쪽 레진을 분리 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보여드린 3가지 케이스의 치료 후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레진 수복한 치아 사이 이격이 거의 없게 잘 메꾸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치아 사이가 이어져서 붙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구강 관리가 용이한 것입니다. 미적인 이유로 앞니 치료를 할 때에는 항상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답은 본래의 자연 치아의 형태에서 찾아야 합니다. 벌어짐이 없는 원래의 자연 치아들도 개별적으로 모두 분리되어 있듯 치아 사이를 레진으로 치료한 치아들도 똑같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여기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오늘 앞니 벌어짐 사례들보다 훨씬 더 작은 구멍에 아주 섬세하게 레진 수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틈이 아주 진짜 작죠. 이때도 이 작은 구멍 사이에 양쪽으로 미세량의 레진을 수복하면서도 두 개 치아는 서로 끝까지 분리되어 있어야 구강 관리가 용이합니다.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완전히 채워졌지만 치실을 넣어보면 쭉 통과가 됩니다. 참고로 전후 변화를 보시면 이 블랙 트라이앵글 사례는 치아 끝 모양도 치료 전 대비 개선되었는데 이것은 범랑질 치아 성형이란 치료를 동반한 것이니 관심 있으시면 저의 2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벌어진 틈이 작고 크든 상관없이 치간의 레진 수복 시 기본 원칙은 치아 사이가 끝까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다시 벌어지지 않게 가능할까요? 라고 요청을 주실 때입니다. 윗니와 아랫니 교합 차이가 확연해서 치아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벌어질까봐 그 스트레스가 상당하십니다. 이럴 때는 마치 치아 교정 후 교정 유지 장치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안쪽으로 레진을 살짝 붙여드립니다. 치아 안쪽이 살짝 붙어 있기에 치실 사용은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레진이 붙어 있는 한 적어도 다시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치실이 안 되더라도 칫솔질로 안쪽 구강 관리는 꼭 잘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안 벌어지게 하는 건 좋은데 혹시 밖에서 보기에도 티가 나지 않을까요? 네. 환자분들도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은 하시지만 막상 모양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역시 디테일하게 디자인하면 외관상 티나지는 않습니다. 이 환자분도 다시 벌어지지 않게 요청해 주셨던 분인데요. 치료 후 모습입니다. 앞서 양쪽을 끝까지 분리해서 수복한 환자분들과 이렇게 안쪽만 살짝 붙인 이 환자분과 차이가 거의 없죠. 디자인만 잘하면 안에 교정 유지 장치 같은 역할을 하도록 처리해 놓아도 이렇게 티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앞니 벌어짐 내진 치료는 크기, 비율, 형태 모든 측면에서 치아가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디테일하게 디자인하여 수복하는 것이 환자분들이 느끼는 만족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레진의 족이 떨어짐과 변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표면 처리, 에칭, 완전 방습 유지, 매끄러운 수복 방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또한 양쪽 레진을 분리하여 수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구강 관리에 용이한데요. 다만 지속적인 벌어짐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신 경우 예외적으로 안쪽을 교정 유지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레진으로 티 안 나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 유익하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치아 지수를 올리는 황지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